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눈으로 보게 된 대표적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의 사망 사고였습니다. 이 어떤 대립이 일어났길래 이런 사망까지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진주시에 있는 그 CU 물류 배송센터에서 오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거기에 파업을 하고 있던 그 민노총 소속 이 노동자들 3명이 나오는 차를 앞에서 막았고 네.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차에 이렇게 올라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CCTV를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차가 계속 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지금 그 중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그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이제 파업을 하니까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해서 지금 2.5톤 트럭을 운영하게 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파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네.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 결국 그 노동자들의 어떤 교섭과 관련되는 규정이 직접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그 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교섭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CU 물류센터와 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그 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BGF 로지스 자체와 실질적인 교섭을 요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제대로 그 교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런 그 다른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한 것을 운영을 막는 과정에서 이런 비극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화물 기사들이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극한 대치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자, 변호사님, 그러면 BGF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기는 합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영역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자체의 취지는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청이나 하청을 준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원청,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교섭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든지 구조적 통제라든지 이런 요건의 해석을 두고 지금 좀 혼선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실질적인 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교섭의 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해석과 사례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김인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13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교섭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사례들이 좀 축적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번 파업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등 편의점 판매 물품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편의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 노사관계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인 가맹점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이건 어디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것이 딱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청사와 또 그 사이에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두고 싸우는 사이에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 그 CU 가맹점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점심때 매출이 한 21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업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어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밥 매출, 샌드위치 등 이 간편식이 보통은 오전에 한 50개 정도 이제 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1개, 2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다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국회까지 앞에 찾아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호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결국 법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만든 상황 속에서 서로의 극단적 갈등만 지금 커지고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이 이제 해석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결국엔 노동당국이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서 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원한처 교섭 문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보다는 이런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등을 상대로 그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단결해서 대화를 요구할 만한 그런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좀 방안들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을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 이 노봉법 시행 전에 이미 지적이 됐었는데 당시 여권과 고용노동부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현 정부가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민노총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을 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세우면서 이런 일이 상당 부분 예측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3월 10일에 시작된 시행되자마자 한 달 동안 지난 4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1,011개 정도가 되는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372개의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런 그 교섭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실제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전국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건 중에 한 23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을 되고 있고, 네. 실제로 그중에 한 70% 가량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족족 같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에서 지부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 기업으로서는 여러 개의 노조로부터의 어떤 교섭 요청을 하다 보니까 본업인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자들과의 어떤 협의만 직접 교섭을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런 부분만 하다가 날저물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9일 만에 생포된 늑대 늑구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늑구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까? 네, 어제 대전 오월드의 SNS에서 격리실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늑구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속의 늑구는요, 제공된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경계심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도 바짝 말아 넣고 두리번거리는 모습, 이것 때문에 야생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오월드 측에 따르면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생닭 분쇄육을 1.16kg를 먹었는데 이게 전날보다 180g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식사량도 늘어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늑구는 현재 국민 늑대로 불릴 만큼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 한 빵집에서는 늑구빵을 팔기도 하고, 대전시에서는 늑구 캐릭터를 개발해 마스코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들이 늑구에 열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대전 시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은 반려동물 가정이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야생이 아닌 대전 동물원에 있는 늑대를 마치 이제 그 집에 기르는 고양이나 개처럼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탈출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대리만족인데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열광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 유명 빵집에서는 늑구빵, 저도 어디 봤는데요. 캐릭터가 있고 A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늑구와 관련되는 동영상이 넘쳐나는데, 알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인데 이글을 이게 울프, 늑대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네. 대전을 넘어서 전국적인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